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작업 문제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문제 14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은 차트 문제가 되겠네요. 단위 특강 3 언더바 엑셀에서 14번 시트에서 관련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라고 하네요.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F3에서 F7 영역을 총수령의 계열로 추가하라고 합니다. 자, 차트에서 원본 데이터의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단 계열 추가 시에 가로 항목축 레이블 범위는 해당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수령액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변경하고요. 보조축 지정하라고 하네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세로값 축과 보조 세로값 축 눈금의 표시 단위와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세로값 축은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보조 세로값 축은 해당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 보면 표시 단위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이 표시 단위가 되겠습니다. 즉, 천 단위로 표시 단위를 설정하라고 하고요. 표시 형식, 해당 부분을 보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총수령액 데이터 계열에 대한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쵸? 추세선을 추가하고요. 예축은 한 구간 앞으로 설정을 하고 선 종류는 파선 그리고 선색은 빨강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 나오는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조금 이따 문제풀이 하면 아시겠지만 추세선을 추가했을 때 해당 이름이 아닙니다. 자, 추세선의 해당 이름을 변경하는 것까지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범례는 범례 서식을 이용하여 위쪽에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범례가 이렇게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과급 계열의 표식 옵션을 다이아몬드로 변경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보면 성과급이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식 옵션을 다이아몬드로 변경을 하고요. 표식 크기를 1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값 축과 보조 세로값 축의 주눈금을 자, 주눈금 해당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눈금을 안쪽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차트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4번의 차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차트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해당 차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차트에서 총수령액 부분은 원본 데이터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F3에서 F7 영역, 해당 영역도 차트의 데이터 범위로 포함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자, 해당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쵸?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계열 이름은 총수령액 계열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총수령액이라고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계열 값이 있는 부분에 문제 제시된 F3에서 F7 영역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총수령액 계열에서 오른쪽에 보면 가로 항목축 레이블을 수정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편집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B3에서 B7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문제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이 되었다. 그쵸?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수령액 데이터 계열이 추가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데이터 계열을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총수령의 계열을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보면 총수령액을 문제에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라고 한다. 그쵸?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해 주시고요. 보조축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수령의 계열에 대해서 관련 내용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세로값 축 눈금과 보조 세로값 축 눈금에 대해서 표시 단위와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우선 세로값 축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축 서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축서식 화면이 나오네요. 그쵸? 자, 해당 부분에 표시 단위를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자, 해당 표시 단위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부분 조금만 늘리도록 할게요. 자, 표시 단위를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000으로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표시 형식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은 문제에 보면 1000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원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해당 서식 코드 부분을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원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쵸? 추가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표시 단위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다른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텍스트 방향을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가로를 선택해서 가로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동일하게 보조 세로값 축도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시 단위는 100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표시 형식 클릭한 다음에 표시 형식을 동일하게 샵 콤마 샵샵 0 하고요. 원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설정이 되는데요. 해당 표시 단위를 선택을 하고요. 동일하게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총수령액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총수령액 데이터 계열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추세선 추가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추세선이 생성이 되네요. 그쵸? 추세선을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추세선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 화면이 나온다. 그쵸? 자, 문제에 보면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한다. 그쵸? 자, 선형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시된 추세선의 이름을 보게 되면 선형 관로하고 총수령액인데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추세선 이름을 사용자 지정에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용자 지정 눌러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총수령액 관로하고 추세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 구간이라고 설정하라고 한다. 그쵸? 해당 부분에 1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추세선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추세선 서식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채우기 및 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보면 빨강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선색을 표준색 빨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선 종류, 즉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추세선 관련 내용은 모두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범례 위치를 우선 수정을 할게요. 해당 차트 영역 클릭을 하고요. 해당 부분에서 범례를 위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범례가 위쪽에 잘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성과급 계열에 대해서 표식 옵션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성과급 데이터 계열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 채우기 및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해당 표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식을 선택하게 되면 표식 옵션에 들어가면 형식을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고요. 표식 크기는 1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다이아몬드와 표식 크기가 잘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6번입니다. 세로값 축과 보조 세로값 축의 주는금을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로값 축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축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 화면에서 눈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눈금에 주는금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주는금을 안쪽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는금이 잘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보조 세로값 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주는금을 안쪽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각 세로값 축에 대해서 주는금이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차트 설정을 다 했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그쵸? 자, 그러면 차트 문제를 잘 풀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갈로 14번이 차트 문제를 모두 풀이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15번 문제입니다. 15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라고 하네요.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채워진 방사형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게 되면 채워진 방사형 그래프가 있네요.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점수 데이터표에서 나이가 20대인 엑셀과 액세스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데이터 범위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기 3번 축의 최소값은 10, 최대값 100, 주단위 15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축의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범례는 범례 서식을 이용하여 오른쪽 위에 해당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오른쪽 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범례를 차트와 겹치지 않게 표시를 체크 해제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을 표시한 뒤에 기본 주눈금선의 색을 녹색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살표 머리 유형을 다이아몬드 화살표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을 표시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작은 이렇게 선들이 보이죠. 자, 해당 부분이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 주 눈금선 해당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본 주 눈금선의 색을 녹색, 그리고 화살표 머리 유형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화살표가 되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에 제시된 내용은 그대로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기 5번 엑셀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은 값을 말풍선 타원형으로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말풍선 타원형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5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5번의 차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고 하네요. 자,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방사형에서 문제에 보면 채워진 방사형을 설정하라고 한다. 그쵸? 채워진 방사형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차트 종류가 잘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서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선택을 들어가서 차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 보면 나이가 20대인 데이터라고 하네요. 자, 20대면 해당 데이터, 그리고 해당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그쵸? 해당 데이터에서 엑셀과 액세스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지우고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부분을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떨어진 범위를 범위 설정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20대가 있는 해당 범위와 해당 범위를 차트 데이터 범위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김수미와 그리고 이보고, 이규식, 김아영, 이준표, 각시탈 학생의 점수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내용까지 모두 설정을 했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축의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해당 축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축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축 서식 관련 화면이 나온다. 그쵸? 최소값을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10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최대값은 100으로 설정한 다음에 주 단위는 15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례 관련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범례를 오른쪽 위로 위치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요. 해당 버튼 누른 다음에 범례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은 있는데 오른쪽 위는 없습니다. 그쵸? 이를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기타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범례 서식 화면에서 오른쪽 위가 있습니다. 그쵸?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오른쪽 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례를 차트와 겹치지 않게 표시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눈금선 기본 부가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해당 부분에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주눈금선에 몇 가지 더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기본 주눈금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눈금선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눈금선 서식 관련 화면이 나오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색상을 우선 녹색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화살표 머리 유형을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다이아몬드 화살표로 지정하라고 하네요. 마우스 커서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 그쵸? 다이아몬드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엑셀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엑셀이 있는 해당 계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엑셀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자, 우선 엑셀 이 파란색 부분이다. 그쵸? 해당 엑셀 데이터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데이터 설명선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데이터 설명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 레이블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화면이 나오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값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항목 이름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대부분 설정이 되었고요. 해당 도형을 말풍선 타원형으로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에서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말풍선 타원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 올리면 이름이 나온다. 그쵸?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했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차트 문제를 잘 풀이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갈로 15번의 차트 문제 풀이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매크로 관련 문제가 되겠네요. 소갈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3에서 I22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1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네요. 사용 금액이 50만 이상이면 빨강색으로 왼쪽에 별표와 오른쪽에 숫자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70만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별표가 왼쪽에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공백이 그냥 나오고 오른쪽에 70만이라는 숫자가 출력되도록 표시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금액이 30만 이상일 때 자홍색으로 왼쪽에 별표, 오른쪽에 숫자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사용 금액이 30만 미만이면 숫자만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 저희가 한번 셀서식으로 바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선 사용 금액이 50만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만 이상이라고 적어 주고요. 그리고 빨강색이라고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이때 조건과 글꼴 색상은 순서가 상관없는 거 아시죠? 자, 아무튼 어떤 순서 먼저 적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별표라는 기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아스트렉과 별표를 적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스트렉과 별표는 뒤에 있는 문자를 셀러비만큼 반복해서 표시하는 서식 기호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스트렉과 별표를 적어 주시고 공백을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호가 표시가 된 다음에 공백이 나오고 뒤에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백을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 기호 0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용 금액이 30만 이상에 대한 조건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사용 금액이 30만 이상일 때, 이때는 자홍색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별표 기호가 나오고요. 동일하게 오른쪽에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스트렉과 별표를 적어준 다음에 공백 한 칸 띄우고 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스트렉과 별표는 뒤에 나오는 부분을 셀러비만큼 반복해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를 하면 해당 기호는 왼쪽, 뒤에 오는 숫자는 오른쪽에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용 금액이 30만 미만이면 숫자로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세미콜론 적어주시고요.
나머지 경우는 그냥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간혹 해당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30만 미만이라고 조건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자, 해당 부분을 이렇게 적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조건을 하나 사용했고요. 조건을 두 개 사용을 했고요. 조건을 세 개 사용했습니다. 셀 서식에서 조건을 세 개 이상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50만 이상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30만 이상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라면 자동으로 30만 미만이라는 조건이 적용되므로 세 번째 조건은 사용을 안 해주셔도 동일한 효과가 되겠다. 그쵸?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셀 서식에서 조건을 3개 이상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해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 서식 적용 1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저희가 작성했던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B3에서 B22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to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고객 번호가 100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앞 세 글자와 뒤 한 글자를 표시 얘처럼 표시를 하고요. 고객 번호가 1000 미만이면 녹청색으로 앞 두 글자와 뒤 한 글자를 표시 얘처럼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제시된 표시 예를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표시에는 1000 이상인 경우에 앞에 제라는 문자가 오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세 글자 154가 이렇게 154가 오고요. 하이픈이 나온 다음에 뒤에 있는 2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호라는 문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고객 번호가 1000 미만인 경우 227일 때 보게 되면 제라는 문자 데이터가 오고요. 이번에는 유효하지 않은 숫자 0이 나옵니다. 그쵸? 유효하지 않은 숫자 0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 2가 나온 다음에 하이픈 나오고요. 7하고 마지막에 호라는 문자가 나오네요. 자, 해당 부분도 저희가 직접 셀 서식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0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 이상이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색상 파랑을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라는 문자 나오네요. 제라는 문자 적어주신 다음에요. 자, 앞 세 글자, 즉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기호 샵을 사용을 해볼게요. 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샵 적어주시고 하이픈 샵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뒤에 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1000 미만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 미만일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번에는 녹청색이네요. 자, 녹청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동일하게 제라는 문자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유효하지 않은 0이 나오도록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 기호를 0을 사용해야겠다. 그쵸? 0은 유효하지 않은 0도 0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0을 적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샵 적어주시고 하이픈 적어준 다음에 샵이라고 적은 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는 서식 적용 2라고 입력을 하고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to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6번 문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6번의 매크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I3에서 I22 영역이라고 한다, 그쵸? 해당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크로 기록하기 전에 해당 셀 서식에서 저희가 임의로 셀 서식을 작성을 하고 해당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바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우선 조건을 먼저 적어 볼게요. 문제에 보면 50만 이상이다. 그쵸? 50만 이상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때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별표가 표시되어야 됩니다. 자, 별표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왼쪽에 별표가 오고 오른쪽에 숫자가 오기 위해서는 가운데에 공백이 입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아스트레카 별표 적어주시고요. 공백을 한 칸 띄운 다음에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 기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 다음 조건 30만 이상이면이네요. 자, 30만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해당 경우에는 자홍색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별표를 입력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아스타 별표 적어 주시고요. 공백 한 칸 띄운 다음에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기호 적어 주시고 30만 미만일 때는 그냥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0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 조건을 하나 더 적어 볼게요. 30만 미만이라고 한번 조건을 적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이유는 셀 서식에서 조건을 3개 이상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조건을 지워주면 되겠어요. 사실 조건을 지워주더라도 30만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넘어오는 것이므로 30만 미만이라는 조건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겠다.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서식 기호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둘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함께 50만 이상일 때는 별표가 왼쪽에 숫자가 오른쪽에 이렇게 잘 표시가 되고요. 빨강색으로 잘 나타나네요. 자, 자홍색일 때도 동일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컨트롤 Z로 저희가 설정한 내용을 되돌리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를 기록하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 바깥쪽에 아무 곳이나 셀 포커스를 둔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다. 그쵸? 해당 매크로 기록을 선택해 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1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을 해볼게요. 자, i3에서 i22 영역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저희가 앞서 작성했던 서식을 복사해 두었잖아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매크로가 잘 설정이 되었고요. 이제 위쪽에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중지 눌렀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축 컨트롤을 클릭하면 되겠네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삽입에 보면 양식 컨트롤에 단축 컨트롤이 있습니다. 해당 컨트롤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B24에서 C25네요. 자, 해당 영역에 Alt키 누르고 이렇게 도형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작성했던 매크로를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추에 문제에 보면 서식 적용 1이라고 입력하면 되네요. 서식 적용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동그라미 1번 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의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B열이네요.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셀 서식을 적용하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매크로 기록하기 전에 셀 서식을 작성해보고 매크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3셀부터 B22셀까지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 사용자 지정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해 보겠습니다. 고객 번호가 1000 이상일 때 10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파란색이죠. 파랑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앞에 제라는 문자가 오고요. 그리고 앞 세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숫자 서식 기호 샵을 사용해 볼게요. 샵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샵까지 적어 준 다음에 마지막에 호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1000 미만일 때 1000 미만이라는 조건 적어 주시고요. 녹청색이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앞에 제라는 문자가 오고요. 그리고 표시에 보면 앞에 유효하지 않은 0도 0으로 표시가 된다. 그쵸? 이를 위해서 숫자 입력받는 서식 기호 중에 0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샵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에 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가 작성한 셀 서식을 우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요. 1000 이상일 때는 이렇게 결과가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1000 미만일 때를 보게 되면 유효하지 않은 0이 이렇게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서식이 올바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방금 설정한 내용을 컨트롤
컨트롤 Z로 되돌리기를 할게요. 자, 이제 매크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매크로 기록을 바로 클릭하도록 할게요.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2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내용들이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됩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B3에서 B22 영역을 범위 지정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 컨트롤 V로 저희가 방금 작성한 셀 서식을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해주면 되겠네요. 리본 메뉴 상단의 코드 그룹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보게 되면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으로 들어가서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이라고 하네요.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E24에서 F25 영역입니다. 해당 영역에 도형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에 서식 적용 2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생성한 도형에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도형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지정을 클릭한 다음에 저희가 작성했던 서식 적용 to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소갈로 16번의 매크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네요. 자, 16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프로시저 작성하기 문제네요. 17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라고 하고요. 각 5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풀이했던 것처럼 동그라미 1번 풀고요. 동그라미 3번 푼 이후에 동그라미 2번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구매 정보 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구매 정보 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겠다, 그쵸? 구매 정보 관리 폼이라고 적고요. .show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상품명 가격, 해당 컨트롤 이름이 CMB 상품인 것 같네요. 해당 목록에는 J4에서 K7 영역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도 그리 어렵지 않겠다, 그쵸? CMB 상품에 어떤 거를 설정하죠? 로우 소스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범위는 J4에서 K7까지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문제에서 보겠지만 해당 CMB 상품이라고 하는 컨트롤에 열개수 속성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 범위는 J와 K열 두 개의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J열밖에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열개수 속성을 2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CMB 상품이라고 적어주고요. 동일하게 점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컬럼 카운트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컬럼 카운트라고 적어주게 되면 해당 부분이 CMB 상품의 열개수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열개수를 2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조금 이따 폼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쿠폰 보유, 미보유, 해당 부분의 컨트롤 이름은 OPT 미보유가 되나 보네요. OPT 미보유가 초기 값으로 선택되고, 자, 해당 부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OPT 미보유가 선택되고 오면 OPT 미보유는 true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txt 날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txt 날짜에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쪽의 부분은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설정한 내용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런데 txt 날짜를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txt 날짜를 더블 클릭했을 때 txt 날짜에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풀기 전에 동그라미 3번 문제도 한번 보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의 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종료 단추. 자, 해당 부분이 될 것 같네요. 해당 컨트롤 이름은 CMD 종료가 되겠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A1셀에 종료합니다를 표시하고, 자, 해당 부분 A1셀에 종료합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G3에서 H3 영역에 대해서 글꼴 크기를 14로, 그리고 글꼴 스타일 굵게 기울인 꼴로 설정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G3에서 H3 영역이네요.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해당 영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G3에서 H3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라고 작성을 하고요. G3에서 H3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의미가 G3에서 H3의 영역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폰트점 사이즈는 14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글꼴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G3에서 H3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요. 폰트점 사이즈라고 설정을 하셔도 돼요. 자, 이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꼴 스타일 굵게로 설정해 볼게요. 자, 레인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레인지 G3에서 H3 영역에 대해서 폰트점 볼드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글꼴 스타일 굵게로 설정하기 위해서 볼드를 true로 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울인 꼴 설정하는 것은 레인지 G3에서 H3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폰트점 이탈릭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을 true로 설정하면 해당 부분이 기울인 꼴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먼저 보았는데요. 해당 문제 풀이하고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7번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디자인 모드를 클릭한 다음에 구매 정보 관리 버튼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버튼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등록 진행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왼쪽에 해당 부분에서 폼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구매 정보 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구매 정보 관리라고 적어주시고요. .show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엑셀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디자인 모드를 체크 해제하고요. 폼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구매 정보 관리 폼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의 내용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코드 그룹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구매 정보 관리 폼이 있죠. 해당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코드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유저 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기화되었을 때이므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네, 해당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셨으면 관련 내용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관련 내용을 설정하는 거죠. 자, 문제에 보면 CMB 상품의 목록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CMB 상품점 로우 소스라고 적어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J4에서 K7 영역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OPT 미보유를 true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저장 버튼 누르고 엑셀로 돌아가서 저희가 설정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정보 관리 폼을 클릭을 하고요. OPT 미보유가 true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품명 가격이 있는 해당 부분을 보면 하나의 열밖에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매 정보 관리 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폼에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해당 컨트롤을 클릭해 볼게요. 해당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이름이 CMB 상품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해당 부분에서 로우 소스에 의해서 열을 두 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컬럼 카운트에 보게 되면 열 개수가 기본적으로 하나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열밖에 보이지 않았던 건데요. 해당 부분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코드 작성하던 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열 개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MB 상품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컬럼 카운트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이 열 개수를 설정하는 건데요. 자, CMB 상품 컨트롤의 열 개수를 2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엑셀로 돌아가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해당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이번에는 열 개수가 2개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txt 날짜를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할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구매 정보 관리 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txt 날짜라고 하는데요. 해당 컨트롤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컨트롤 클릭해서 이름을 보게 되면 txt 날짜 컨트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를 작성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해당 컨트롤을 우선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txt 날짜 컨트롤이 있고요. change, 변화되었을 때 이벤트인데요. 변화되었을 때 이벤트가 아니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벤트이므로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의미가 txt 날짜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한번 해당 내용에 작성을 해볼게요. 문제 보게 되면 txt 날짜에 더블 클릭을 하면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데이트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의미가 txt 날짜를 더블 클릭했을 때 txt 날짜에는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매 정보 관리 폼을 클릭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txt 날짜인 해당 컨트롤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현재 날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현재 제가 강의 촬영하는 시점이 2025년 5월 10일인데요. 자, 오늘 날짜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내용은 모두 풀이가 되었네요.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우선 구매 정보 관리 폼을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종료 단추, 해당 단추를 클릭했을 때 발생할 프로시저를 작성하면 되겠다. 그쵸? 이를 위해서 해당 단추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D 종료라고 하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문제 보게 되면 A1셀에 종료합니다라고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종료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G3에서 H3 영역에 대해서 글꼴 크기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레인지를 사용해 볼게요. G3에서 H3 영역에 폰트점 사이즈를 몇으로 설정하라고 하죠? 14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G3에서 H3 영역에 대해서 폰트를 이번에는 글꼴 스타일 굵게로 설정하기 위해서 볼드를 true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레인지 G3에서 H3 영역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울임꼴이므로 이탈릭을 설정을 true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폼을 종료하기 위해서 unload me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의 워크시트로 들어가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정보 관리 폼을 클릭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종료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종료 버튼 누르게 되면 A1셀에 종료합니다라는 값이 설정이 되고요. G3에서 H3셀에 글꼴 스타일이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구매 정보 관리 폼의 등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 해당 컨트롤 이름이 CMD 등록이 되는 것 같네요. 자, 문제의 그림에 보게 되면 해당 버튼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고객명은 대문자로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해 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결제 금액은 가격 곱하기 개수로 계산을 하되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경우에는 10% 할인을 해주라고 합니다. if else와 리스트 인덱스,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입력할 행 번호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 해당 행 번호를 i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셀은 B5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B5셀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행의 개수를 우선 구해볼게요.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B5셀의 인접한 행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행의 개수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입력할 데이터는 9행이다. 그쵸? 그러면 해당 부분에 플러스 5를 해서 행 번호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B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셀즈 i, 2라고 하면 i행 2열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에는 날짜가 나오네요. 자, txt 날짜가 입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명이 나오는데요. 셀즈 i, 3에는 자, 조금 이따 컨트롤명을 보겠지만 txt 고객명입니다. txt 고객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대문자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맷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포맷 함수는 형식을 큰 따옴표 안에 표시를 하는데요. 대문자이기 때문에 해당 기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소문자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고 대문자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명까지 입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품명과 가격은 해당 컨트롤에서 입력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할 때 해당 부분의 행 번호를 j2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cmb 상품이라고 하는 컨트롤에서 리스트 인덱스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mb 상품의 리스트의 행 번호를 j2에 저장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셀즈 i, 4, 4열에는 상품명이 나와야 되는데요. cmb 상품에서 .list라고 적어주시고요. j2행에서 첫 번째 열이 나오는데요. 자, 리스트에서는 첫 번째 열이 인덱스 0이고요. 두 번째 열이 인덱스 1이다. 그쵸? 그래서 0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그리 어려운 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셀즈 i, 5에는 cmb 상품에서 .list 작성해 주시고요. j,1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cmb 상품에서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지고 와서 5열인 가격의 값이 입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셀즈 i, 6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은 txt 수량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컨트롤 이름은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보니까 결제 금액을 가격 곱하기 개수를 통해서 결제 금액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쿠폰이 있는 경우에 10% 할인해서 계산을 하는 수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수량, 즉 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점 밸류를 통해서 txt 수량에 있는 값 자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문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if문을 왼쪽에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if opt 보유가 true일 때 조건식을 작성하면 되겠다. 그쵸? 이때 셀즈 i, 7, 즉 금액을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i, 5 가격과 그리고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OPT 보유, 즉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죠. 해당 경우에는 10% 할인하라고 하므로 0.9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그냥 곱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셀즈 i, 7, 즉 결제 금액은 셀즈 i, 5인 가격에서 개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 시작했으므로 end if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동그라미 2번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네요. 자, 해당 문제 저희가 문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7번의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코드 그룹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우선 폼을 띄워볼게요. 구매 정보 관리 폼이 나오고요.
등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죠. 그래서 해당 단추를 더블 클릭해서 코드 창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MD 등록이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작성해 볼게요. 자, 우선 행번호를 i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B5셀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5셀에서 인접한 행의 개수,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부분에 인접한 행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저희가 입력할 행 번호는 9행부터 시작한다, 그쵸? 그래서 플러스 5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셀즈 i, 2. 자, 2열 주문 날짜에는 자, 구매 정보 관리 폼에서 보게 되면 자, 해당 컨트롤 이름 txt 날짜다, 그쵸? txt 날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되겠네요. txt 날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셀즈 i, 3 고객명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txt 고객명에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자, 우선 창을 조금만 조정해 볼게요. 자, 창을 조금만 조정하고 코드 작성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해서 보게 되면 해당 컨트롤 이름 txt 고객명이네요. 그쵸? 자, 해당 부분에 txt 고객명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문제에 보니까 고객명은 대문자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포맷 함수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형식을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컨트롤 CMB 상품이라는 컨트롤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열을 가지고 올 건데요. 자, 해당 부분에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제2의 CMB 상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리스트 인덱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즈 i, 4에는 CMB 상품의 리스트에서 j, 첫 번째 열이죠. 이때 인덱스, 첫 번째 열은 인덱스 번호가 0입니다.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셀즈 i, 5는 CMB 상품에서 리스트, 이번에는 j, 1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CMB 상품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서 셀즈 i, 4, 즉 4열과 5열의 값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셀즈 i, 6은 txt 수량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txt 수량까지만 입력을 하면 문자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수량을 연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점 밸류를 통해서 주문 수량, 즉 txt 수량에 입력된 값 자체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름이 txt 수량이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가격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f opt 보유가 true일 때 이때는 셀즈 i, 7에서 가격과 개수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셀즈 i, 5 곱하기 셀즈 i, 6을 적어주시고요. 이때 쿠폰을 보유한 경우에는 10% 할인하잖아요. 0.9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연산자가 하나 빠졌네요. 0.9를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LC 적어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즉 OPT 보유, 즉 쿠폰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과 개수를 곱해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if가 있으면 and if가 있어야겠죠. 자, and if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코드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네요. 자, 해당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당 부분에서 조금 생소한 거라고 하면 포맷 함수를 대문자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코드 작성하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엑셀로 돌아가서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가 엑셀의 워크시트에 잘 입력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정보 관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폼이 나오는데요. 자, 주문 날짜는 더블 클릭해서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객명은 예를 들어서 하하라고 적어 볼까요? 자, 그러면 입력된 고객명이 대문자로 표시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딸기를 선택을 하고요. 주문 수량 3개, 보유를 선택해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등록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값이 잘 입력이 되고요. 자, 고객명이 대문자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5,000원에서 3개를 곱하면 15,000원인데요. 쿠폰을 보유했으므로 10% 할인된 금액이 잘 입력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갈로 17번의 프로시저 관련 문제를 모두 풀이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라고 하네요. 자, 이번 문제도 동그라미 1번 보고요. 동그라미 3번 문제 푼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예약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있는 해당 단추일 것 같네요. 예약 단추를 클릭하면 공연 예매 정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공연 예매 정보.show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좌석 가격, 해당 컨트롤 이름은 CMB 좌석이 되는 것 같네요. 해당 목록에는 I4에서 J7 영역, 해당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쵸? I4에서 J7 영역이 표시되도록 하고 첫 번째 항목이 초기값으로 선택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즉 해당 목록에서 첫 번째 항목이 초기값으로 선택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txt 전화번호라고 하는 컨트롤 이름을 가질 것 같은데요. txt 전화번호는 비활성화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저희가 코드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폼이 초기화되게 되면 CMB 좌석 목록에 CMB 좌석이라고 하는 목록에 로우 소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로우 소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영역은 I4에서 J7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따 폼에서 보면 알겠지만 해당 컨트롤도 열 개수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B 좌석점 컬럼 카운트를 2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로우 소스로 설정한 목록이 열이 두 개 가지죠. 그래서 잘 표현되기 위해서 컬럼 카운트를 2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이 초기값으로 선택되도록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CMB 좌석점 리스트 인덱스를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인덱스 익숙하다, 그쵸? 저희가 어떤 콤보 상자가 있을 때요. 해당 콤보 상자에서 행 번호를 가지고 올 때 보통 J라는 변수에 특정 컨트롤명을 입력하고 리스트 인덱스를 입력을 하잖아요. 자, 해당 의미가 해당 콤보 상자의 리스트 인덱스, 즉 리스트의 행 번호를 J라는 변수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CMB 좌석의 리스트 인덱스를 0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항목이 초기값으로 선택되도록 설정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txt 전화번호에 비활성화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txt 전화번호 적어주시고요. 어떤 속성 사용하면 되죠? enabled 속성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해당 속성을 false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의미가 비활성화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의 코드 작성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볼게요. 종료 단추, 컨트롤 이름이 CMD 종료가 되나 보네요. 자, 위에 보면 해당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마지막에 예약한 고객명, 자, 위쪽에 제시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예약한 해당 고객명이 표시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요.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있는 행 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i라는 변수에 B2셀의 current, region, loss, count를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B2셀의 인접한 행의 개수가 되겠다. 그쵸? 자, B2셀을 한번 볼까요? 해당 셀의 인접한 행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저희가 가져올 행은 5행이다. 그쵸? 그러면 i라는 변수에 플러스 1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 박스에 입력된 값을 보니까 마지막 예약 고객이라는 값이 있네요. 자, 마지막 예약 고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콜론까지 적어준 다음에 큰 따옴표를 닫아주시고요.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마지막에 예약한 고객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셀즈 i, 에서 저희가 지정한 i에서 플러스 1을 해야 되죠. i 플러스 1에서 몇 열이죠? 1열, 2열, 3열입니다. 3열의 값이 고객명이네요. 3열의 값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보면 확인 취소네요. VB, OK, 캔슬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제목까지 해서 종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폼을 종료하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onload me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8번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예약 단추를 클릭했을 때 공연 예매 정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 위쪽에 있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MD 예약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 왼쪽에 폼을 보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공연 예매 정보 폼이 있다, 그쵸? 해당 공연 예매 정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공연 예매 정보.show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엑셀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디자인 모드 한 번 더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시고요. 해당 예약 단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연 예매 정보 폼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연 예매 정보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요. 코드 보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보면 폼이 초기화될 때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유저 폼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해당 부분은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폼이 초기화될 때 발생할 이벤트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보기 전에 공연 예매 정보 폼을 한번 볼게요. 자, 해당 공연 예매 정보 폼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콤보 박스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CMB 자석이 되고요. 컬럼 카운트가 1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아, 해당 문제에서도 열개수가 1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열개수를 2로 설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창만 조금 조절하고 코드 작성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CMB 자석의 로우 소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문제에 보면 I4에서 J7 영역이네요.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MB 좌석의 열개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컬럼 카운트라고 적어 주시고요. 해당 열개수를 2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CMB 좌석에서 첫 번째 항목이 초기값으로 선택되라고 하죠. 즉,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CMB 좌석의 값을, 즉 초기값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CMB 좌석의 리스트 인덱스를 저희가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xt 전화번호는 비활성화되도록 설정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enabled속성을 false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면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 버튼 눌러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예약 단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폼이 잘 나타나고요.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초기값으로 잘 나타나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해당 목록도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컨트롤은 클릭이 안 되네요. 비활성화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MD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발생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비주얼 베이직을 한 번 더 클릭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공연 예매 정보 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단추 컨트롤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컨트롤의 이름은 CMD 종료가 되겠습니다. 해당 단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CMD 종료를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문제에 나온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 보게 되면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때 고객명, 즉 마지막에 예약한 고객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민수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자, 이를 위해서 저희가 i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B2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2셀의 인접한 행의 개수가 되겠다.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건데요. 저희가 가져올 고객명은 5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i에 플러스 1을 한 행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열은 1행, 2행, 3행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메시지 박스에서 사용을 할 건데요. 메시지 박스 적어주시고요. 문제 보게 되면 마지막 예약 고객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앰퍼샌드로 sales
i, 3을 연결해 주시는데 이때 i가 아니라 i 플러스 1행을 사용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보면 확인 취소네요. VB, OK, 캔슬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목에 들어갈 내용은 종료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폼을 종료하기 위해서 언로드 미까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동그라미 3번의 코드 작성이 완료가 되겠는데요.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서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을 하고요. 해당 종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예약 고객이 민수라는 고객명을 잘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3번의 풀이까지 완료가 되겠네요.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예매 정보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보면 해당 단추가 될 것 같네요.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고객명은 대문자로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이때 uCase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참고적으로 uCase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바꾸어주는 함수고요. lCase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바꾸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금액은 가격에서 예매 수량을 곱해서 표현을 하라고 하고요.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에 오타가 있네요. 자, 리스트 속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단추 CMD 입력을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 상자는 초기화하라고 합니다. 단 txt 전화번호는 제외하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해당 컨트롤 중에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3개가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폼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텍스트 상자를 초기화하라는 내용까지 코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의 문제를 저희가 코드에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행번호를 먼저 설정해주면 되겠다, 그쵸? i는 B2셀, 자, 시작 셀이 B2셀이다, 그쵸? 인접한 셀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B2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2셀의 인접한 행의 개수가 되겠다,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건데요. 저희가 입력할 행은 6행부터 시작한다, 그쵸? 그래서 행번호를 플러스 2로 맞추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즈 i, 2에는 순번이 들어가네요. 자, 해당 부분 작성 한번 해볼게요. 셀즈 i, 2에는 순번이 들어가는데요. i에서 빼기 3을 하면 되겠다, 그쵸? 6행에는 3이 오면 되므로 i 빼기 3으로 순번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셀즈 i, 3에는 고객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txt 고객명 컨트롤명이 됩니다.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튼 문제에 보면 고객명을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한다, 그쵸? 이를 위해서 uCase 안에 txt 고객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만약에 소문자라고 나오면 ucase가 아니라 lcase로 설정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셀즈 i, 4를 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 좌석과 그리고 오열은 가격이 있는데요. 해당 목록에서 가지고 오겠네요. 자, 이를 위해서 j라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할게요. cmb 좌석이라는 컨트롤에서 리스트 인덱스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콤보 박스의 리스트 인덱스, 즉 리스트의 행 번호를 j에 저장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셀즈 i, 4에는 cmb 좌석에서 리스트를 설정을 하고요. j, 첫 번째 열은 인덱스가 0이죠. j, 0으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셀즈 i, 5에는 cmb 좌석에서 리스트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j, 1로 설정하면 된다. 그쵸? 1로 설정하면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되시겠죠? 그리고 예매 수량을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셀즈 i, 6에는 txt 수량이라고 하는 컨트롤명을 가지는데요. txt 수량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을 계산할 때 예매 수량을 곱한다, 그쵸? 그래서 점 밸류를 통해서 해당 컨트롤에 입력된 값 자체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셀즈
i, 7은 sales i, 5, 즉 가격에서 예매 수량을 곱한 값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드 작성이 대부분 완료가 되었는데요. 문제 보게 되면 CMD 입력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 상자를 초기화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컨트롤명 txt 고객명을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공백으로 그냥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txt 수량이 있는 해당 컨트롤도 는 공백으로 이렇게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어요. 텍스트 상자는 해당 부분이 되는데요. 문제에 보면 txt 전화번호를 제외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초기화하는 코드도 아래쪽에 이렇게 공백으로 작성을 하면 동그라미 2번의 문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연 예매 정보 폼을 한번 볼게요.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공연 예매 정보 폼이 있는데요. 우선 컨트롤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해당 컨트롤 이름은 txt 고객명이 되고요. 텍스트 박스가 되네요. 즉, 텍스트 상자가 되겠고요. 예매 수량을 클릭하게 되면 컨트롤 이름은 txt 수량, 컨트롤은 텍스트 박스, 즉 텍스트 상자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해당 부분은 CMB 좌석이고요. 콤보 박스, 콤보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컨트롤은 TXT 전화번호가 되고요. 동일하게 텍스트 상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동그라미 2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를 작성하므로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MD 입력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라고 하는 행 번호를 입력받을 변수를 선언을 할게요. 자, B2 셀을 기준으로, 자, 위쪽에 있는 B2 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B2 셀에 인접한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쵸? 자,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곳은 6행에 입력을 하므로 해당 부분에서 플러스 2로 행 번호를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셀즈 i, 2에는 순번이 나오는데요. 자, 6행에서 순번이 3이 나오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i 빼기 3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즈 i, 3에는 고객명이 나오는데요. txt 고객명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폼을 위쪽으로 조금만 옮겨 볼게요. 자, 해당 부분 txt 고객명이 오도록 설정하면 되는데요. 문제에 보니까 대문자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ucase를 사용하라고 하므로 ucase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석과 가격이 나오도록 설정을 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j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cmb 좌석의 리스트 인덱스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j에는 cmb 좌석이라고 하는 콤보 상자의 리스트의 행 번호를 j에 저장하는 것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sales i, 4에는 자, 조금만 내려볼게요. 자, i, 4면 좌석이 있는 곳이다. 그쵸? 자, sales i, 4에는 CMB 좌석에서 리스트 J, 첫 번째 열림으로 인덱스 0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즈 I, 5에는 CMB 좌석의 리스트 J, 1을 설정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CMB 좌석에서 첫 번째 열을 가지고 와서 좌석, 두 번째 열을 가지고 와서 가격의 값이 입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예매 수량을 표시하면 되겠는데요. 셀즈 I, 6에는 txt 수량 컨트롤이었다. 그쵸? 자, 해당 부분 볼까요? 해당 부분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름이 txt 수량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txt 수량 컨트롤에서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ales i, 7 결제 금액은 sales i, 5인 가격과 sales i, 6 예매 수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텍스트 상자를 초기화하라고 한다. 그쵸? 이를 위해서 txt 고객명에 초기화 시켜주시고요. txt 수량에 초기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 해당 부분 우선 제외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엑셀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명에 임의로
하하라고 입력을 하고요. 예매 수량 3을 입력하고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R석을 선택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고요. 자, 해당 컨트롤은 값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설정하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을 하고요. 자, 아래쪽에 이어서 txt 고객명에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txt 수량에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엑셀로 돌아가서 해당 단축 컨트롤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번에 하하라고 입력을 하고요. 예매 수량 3, 이번에는 S석으로 해서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게 되면 값이 잘 입력이 되고요. 해당 컨트롤이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모두 다 잘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동그라미 1번 문제 풀고요. 동그라미 3번 문제 푼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직원 정보 초회 폼이 나오도록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직원 정보 조회점 show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사원번호, 자, 해당 컨트롤 이름이 CMB 사원번호가 되겠네요. CMB 사원번호 목록에 A001, A002, 003, 004, 005, 006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add 아이템을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CMB 사원번호점 add 아이템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A001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동일하게 CMB 사원 번호라고 적어주시고요. add item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A002를 설정하고 쭉 작성하면 되겠다. 그쵸? 마지막에 CMB 사원 번호점 add item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에 A006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MB 사원 번호를 제외한 텍스트 상자는 비활성화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제시된 폼을 보게 되면 직원 정보 조회라는 폼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이 CMB 사원 번호가 될 것 같네요. 자, 해당 목록을 저희가 add 아이템을 통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 같은데요. 해당 컨트롤은 전체를 비활성화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enabled 속성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txt 직원명, 조금 이따 컨트롤명은 확인해 볼게요. txt 직원명에서 enabled 속성을 false로 설정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txt 직위, 나머지 컨트롤에 대해서 동일하게 코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xt 직위에도 false로 설정을 하고요. 동일하게 txt 성별에도 enabled 속성을 false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enabled 속성을 false로 설정하고요. 마지막에 txt 나이 컨트롤에 대해서도 enabled 속성을 false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내용 코드를 모두 다 작성을 했네요. 자, 작성할 코드가 조금 많지만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면 되므로 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종료 단추, CMD 종료. 자, 위쪽에 보면 해당 컨트롤이 될 것 같네요. 종료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A1 셀에 종료합니다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A1 셀에 종료합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폰트 색상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A1 셀의 폰트점 컬러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을 RGB 색상으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RGB 255에 100에 0으로 문제에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을 종료하는 이라고 하므로 마지막에 언로드 미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3번의 풀이까지 완료가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9번의 동그라미 1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조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자,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요. 조회 단추가 클릭되었을 때 직원 정보 조회 폼이 나오도록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디자인 모드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컨트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문제에 제시된 직원 정보 조회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면 되겠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 직원 정보 조회 폼이 있다, 그쵸? 자, 해당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 정보 조회.show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고요. 엑셀로 돌아가서 직원 정보 조회 폼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직원 정보 조회 폼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내용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직원 정보 조회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코드 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폼이 초기화될 때이므로 해당 부분을 유저 폼을 설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CMB 사원 번호라고 하네요. 자, 컨트롤 이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직원 정보 조회 폼을 더블 클릭해서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창 크기를 조금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해당 컨트롤의 이름은 CMB 사원 번호란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해당 목록의 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MB 사원 번호.add 아이템을 적어 주시고요. A001 적어주시고 동일하게 CMB 사원 번호점 add 아이템 적어주시고요. A002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코드부터 복사를 해서 사용할게요. 자, 해당 부분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우선 쭉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 003, 004, 005, 006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MB 사원 번호를 제외한 텍스트 상자는 비활성화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이를 위해서 컨트롤명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해당 컨트롤은 txt 직원명이고요. 그리고 해당 컨트롤은 txt 직위, 그리고 해당 컨트롤은 txt 성별이 되겠고요. 해당 컨트롤은 txt 나이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 즉 CMB 사원 번호를 제외하고 텍스트 상자를 비활성화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 박스라고 나온다, 그쵸? 해당 텍스트 박스가 텍스트 상자를 의미합니다. 자, 아래쪽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xt 직원명에 대해서 enabled 속성을 false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xt 직위도 enabled 속성을 false로 설정해 주시고요. txt 성별에 대해서도 enabled 속성을 false로 설정하고 txt 나이 컨트롤도 enabled 속성을 false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한 것이 되겠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엑셀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조회 컨트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사원 번호에 이렇게 목록 값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은 이렇게 클릭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그라미 1번에서 설정한 내용을 잘 설정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위쪽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 한 번 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정보 조회 폼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폼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내용을 설정하기 때문에 해당 컨트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CND 종료를 클릭했을 때 발생할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A1 셀에 종료합니다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종료합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1 셀의 색상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폰트.color라고 적어주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RGB 색상을 255 100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이 종료되도록 언로드 미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종료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종료 버튼 눌렀을 때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A1셀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되고요. 색상도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정보 조회 폼의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보면 해당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CMB 사원 번호에 입력된 CMB 사원 번호는 해당 컨트롤이 되었습니다. CMB 사원 번호에 입력된 사원 번호에 따른 직원명, 직위, 성별, 나이가 폼에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은 저희가 풀었던 것이랑 반대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저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는 폼이 있으면요. 폼에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해당 입력된 데이터를 엑셀의 워크시트에 입력되는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원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엑셀의 워크시트에 있는 값을 폼으로 가져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성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에 B라는 값을 입력하면 B에서 A라는 값이 입력이 되잖아요. B는 A라고 적으면 A에 있는 값이 B에 입력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문제를 저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래쪽의 문제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MB 사원번호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사원번호를 표 1에서 찾지 못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라고 하네요. 자, 이러한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코드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for each next 구문과 if 구문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for each next 한번 저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for each 구문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for라고 적어주시고요. each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수가 나와요. 어떤 변수가 나오고요. in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보게 되면 B4에서 B9 영역을 활용을 할 건데요. 자, B4에서 B9 영역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레인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B4에서 B9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변수를 임의로 i라는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for each 구문은 기본적으로 반복 구문이 되는데요. 레인지라고 하면 B4에서 B9 영역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B4도 있고요. B5도 있고요. B6, B7, B8, B9까지 있는데요. 하나씩 값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B4 값을 먼저 i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명령문을 실행하고 나서 다음으로는 B5셀을 가지고 와서 실행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사원 번호에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if 구문을 활용할 거예요. 자, if라고 적어주시고요. i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cmb 사원 번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n 적어주시고 아래쪽의 내용을 적어주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해당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MB 사원번호, 자, 해당 컨트롤이 된다, 그쵸? 해당 컨트롤에 입력된 값과 B4라는 값이 같으면 어떤 정보를 출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해당 정보가 아니면 그냥 if 구문을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우선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txt 직원명에 저희가 값을 표현할 거예요. 어떤 값을요? sales i.row라고 적어주시고요. 3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i라는 변수에는 range B4셀부터 해서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러면 B4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B4셀의 행번호에서 값을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i.row라고 해서 i에 있는 행번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4셀의 행번호라고 하면 4행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4행의 3열, 4행 3열에 있는 직원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의 값을 txt 직원명, 해당 부분에 입력하게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동일하게 이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txt 쥐기에는 동일하게 sales를 적어주고요. 행과 열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i.row에서 바로 행 번호를 가지고 오면 될 것 같고요. 직위는 4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xt 성별에 sales
i.row라고 적어주시고요. 5열에서 값을 가지고 오고요. txt9에는 cells i.row에서 6열에서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리고 and if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구문을 반복하기 위해서 for each 다음에 next 그리고 위에 있는 변수 next i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구문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or each 구문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때 for each 구문 뒤에 i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in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범위가 나오는데요. 해당 범위의 값을 하나씩 i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B4셀이 먼저 가지고 오겠다, 그쵸? B4셀일 때의 값을, 자, 해당 B4셀과 CMB 사원 번호가 일치하면 아래쪽의 내용을 수행하게 되고요. B4셀과 CMB 사원 번호의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if 구문을 탈출을 해서 next i에 의해서 자, 다음에 있는 B5셀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B5셀의 값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002, 즉 CMB 사원 번호라는 목록에 A002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5셀의 값과 B5셀의 값 A002가 되겠다. 그쵸? A002와 CMB 사원 번호의 값이 같아지잖아요. 이때 txt 직원명이라는 컨트롤에는 cells i라고 하면 B5셀이라고 했죠. B5셀의 행번호면 5행이 되겠습니다. 5행 3열의 값, 자, 5행에서 볼게요. 5행 3열의 값 2미려라는 데이터를 해당 부분에 출력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cells i.row 5행이 되겠다. 그쵸? 5행 4열 직위 팀장을 가지고 올 거고요. 즉, 해당 행에 있는 데이터를 자, 해당 폼에 입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보게 되면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라고 하네요. CMB 사원번호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사원번호를 찾지 못하였다면 이라는 내용을 위해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요. 자, 해당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for each 구문 앞에 a라는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a는 0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if문 안에 a는 1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 코드를 위에서부터 읽어오게 될 건데요. a라는 변수에 0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for each 구문으로 갑니다. for each 구문에 의해서 어떤 반복문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자, if 구문을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의미는 i라는 값과 cmb 사원의 값이 같은 것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이때 a는 0으로 그대로 탈출을 하겠죠. 왜냐하면 해당 if 구문을 만족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될 텐데 이때 a라는 변수는 1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for each 구문을 나오게 되었을 때 a라는 변수가 1일 때는 해당 if절을 만족했으므로 CMB 사원번호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사원번호를 찾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때 a가 0이라면 해당 if 구문을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때는 CMB 사원번호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사원번호를 찾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용해서 if절을 한 번 더 사용할 거예요. if라고 적어주시고요. 만약 a가 0이라면 이때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면 되겠다. 그쵸? 메시지 박스 문제에 있는 해당 내용 조회하신 사원의 이런 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보면 확인 버튼만 있네요. VB OK only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목에 있는 확인 필요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if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소갈로 19번 문제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문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실제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꼭 두세 분씩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자, 해당 유형 한 번만 이해를 하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갈로 19번 문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코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9번의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비주얼 베이지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에서
직원 정보 조회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폼에 문제에 보면 조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떤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 저희가 같이 코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단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cmd 조회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내용을 저희가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하나씩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를 위해서 for each 구문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in range 문제에 보면 B4에서 B9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쵸? B4에서 B9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워크시트를 보게 되면 B4에서 B9 영역이 사원 번호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if 구문을 활용할 거예요. if라고 적어주시고요. i는 cmb 사원 번호 ben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레인지에서 B4에서 B9 셀을 하나씩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왔을 때 B4셀과 사원 번호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같을 때 저희가 다른 컨트롤에 어떤 값이 입력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해당 부분에 txt 직원명이라고 적어주시고요. sales i.row 그리고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B4셀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B4셀의 행 번호를 가지고 올 거고요. B4셀의 행 번호는 4행이 되겠다. 그쵸? 4행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행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해당 부분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xt 직위는 sales i.row에서 4열의 값이 되겠고요. txt 성별은 sales i.row에서 5열의 값, txt9은 sales i.row에서 6열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절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for each 구문은 for each가 나오고요. 그리고 next 변수 i가 나온다고 했죠. 자, 해당 부분에 next i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CMB 사원번호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사원번호가 없다는 조건도 필요하잖아요. 자, 이를 위해서 변수를 하나 더 활용을 해야 됐어요. A는 0이라는 변수를 활용해 볼게요. 즉 A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해당 if 구문이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에 A는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즉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해당 변수에 0이라는 값을 넣었는데요. if 구문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라는 변수의 1을 if 구문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if 구문이 실행되었다면 a의 값은 1이 될 거고요. 해당 if 구문이 실행이 안 되었다면 초기에 입력한 0이 입력이 되어 있겠죠. 이를 활용해서 저희가 구문을 작성할 건데요. if a가 0이라면 일치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라고 적어주시고요. 조회하신 사원은 재직 중인 사원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VB OK only를 설정하고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제목은 확인 필요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절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코드 작성이 완료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CMB 사원 번호에서 아무 사원 번호나 선택을 해볼게요. A004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004는 김우주라고 하는 직원이 되겠네요. 해당 값을 잘 가지고 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조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조회 버튼 누르게 되면 김우주 그리고 대리 여자 37까지 해서 해당 값을 잘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잘 작성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한 번만 더 리뷰를 하고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코드 보면서 한 번만 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for each 구문을 보도록 할게요. for each가 있고요. next i가 나온다. 그쵸? for each 구문 뒤에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요. 해당 변수는 in 뒤에 나오는 영역의 값을 하나씩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4에서 B9셀까지잖아요. 그래서 B4셀부터 B5셀 그리고 순서대로 B9셀까지의 값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4셀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i에 B4셀의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 B4셀과 즉 B4셀과
CMB 사원 번호에 입력된 값이 같을 때 아래의 내용이 수행이 되는 거죠. txt 직원명, 직위, 성별, 나이 컨트롤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할 거예요. 어디에서요? 엑셀에 있는 워크시트의 값을 이용해서 컨트롤에 값이 입력되는 건데요. i라고 하면 B4셀이죠. B4셀의 로우, 행 번호, 즉 B4셀, 즉 4행의 값에서 값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만 이해가 되시면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보게 되면 CMB 사원번호에 입력된 값과 없는 경우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A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A라는 변수에 0을 저장하고요. 해당 if 구문이 한 번이라도 실행되었다는 것은 i와 CMB 사원번호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때 그래서 if 구문 안에 a는 1이라는 코드를 넣어 놓은 거예요. 자, next i를 나왔을 때 a가 0이라면 if 구문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는 if 구문을 작성을 했고요. 만약에 a가 1이라고 하면 해당 if 구문이 실행된 것이므로 CMB 사원번호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경우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if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구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해당 내용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소갈로 19번 문제 처음에 접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강의 내용을 복기하고 교재 내용을 참고해서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위 문제 세 번째 시간의 엑셀 강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기본서의 내용 파트 1과 그리고 파트 2의 내용, 파트 1과 파트 2의 내용을 잘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특강의 문제를 잘 학습하셨다면 컴활 시험 충분히 합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단위 문제 3까지 학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해당 부분 꼭 잘 학습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